검찰의 특수활동비, 줄여서 특활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소송을 한 하승수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와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승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로 계신 시민단체 이름 세금 도둑 잡아라. 단체 이름부터 확 와닿는데요. 이번 특활비 소송 진행하신 이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속한 그 세금 도둑 잡아라와 네. 또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라는 3개 시민단체가 그 뉴스타파라는 독립언론하고 같이 그 몇 년째 지금 권력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해서 네. 국회의 특수활동비 포함해서 국회 예산을 공개하라는 판결들을 받아냈는데요. 그러셨죠. 예. 사실 그 다음 타겟으로 해서 정한 게 이제 검찰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또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에 대해 가지고 네.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출한 걸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었는데요. 네. 검찰이 거부하는 바람에 2019년 11월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네. 지금 26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받아낸 겁니다. 네, 26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받으셨는데 소위 말하는 승소라고 저희들이 해석할 만한 판결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네,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 이런 내용이죠. 네, 최초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동안 특수활동비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는 돈이고, 그렇죠. 검찰은 수사 기밀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논란도 많이 됐던 항목인데요. 네. 이번 법원에서 판단한 것은 어쨌든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공개되더라도 수사에 어떤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든지 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내려졌는데 검찰에서는 그동안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에서는 좀 특이했던 것은 네. 검찰이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아예 검찰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정보 부존재라고 하는데요. 네. 그 부존재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하. 근데 법원에서는 예. 아니 어떻게 국민 세금을 썼는데 네. 자료가 없을 수 있냐. 그래서 법원에서는 특활비 관련된 자료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안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수사에 지장이 초래될 염려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네. 공개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검찰에서 말하는 수사의 기밀성이란 것이 특활비를 예를 들어 정보원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그 내용을 공개하면 정보원의 신원이 드러나고 또는 신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업이라든지 특징들이 밝혀지면 수사에 상당한 혼선과 지장이 초래된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정보원의 이름이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정보 자체가 없다. 예.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라고 이거는 영수증을 붙이게 되어 있는 항목인데 좀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무 경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재판부에서 비공개로 자료를 봤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막상 보니까 그런 어떤 수사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적혀 있지 않고 그냥 어디에서 밥 먹었다 또는 어떤 행사를 하는데 돈을 썼다 이런 자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업무 경비도 다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지금 검찰에서 특수활동비 관련된 자료는 법원에도 사실은 제출을 안 한 셈인데 네. 법원에서 보기에는 특정 업무 경비가 그렇게 쓰는 걸로 봤을 때는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처럼 수사 기밀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아닌가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라면 혹시 조심스럽지만 어떤 부분을 추정을 좀 하십니까? 예, 자료를 안 봐서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특활비 관련해서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던 일들이 검찰총장이 이 부하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든지 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밥 먹는데 또 돈 봉투를 돌렸는데 부하 검사들에게 그게 특활비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당히 좀 부적절한 집행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법원에서도 뭐 특활비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특별하게 비공개를 할 만한 네. 근거를 사실은 뭐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원의 판결 검찰에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불복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뭐 지금 언론에서 검찰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 것은 네. 판결문을 받아본 뒤에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걸로 나오는데요. 예. 뭐 이제 항소 기간이 한 14일이기 때문에 네. 판결문 받고 지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초까지 아마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검찰이 항소한다면 어떤가요? 대표님하고 세금도둑 잡아라에서는 또 추가적인 준비와 노력을 또 하셔야 되나요? 항소를 한다면 사실 뭐 항소심에서도 역시 그 공개 판결이 유지되도록 네.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항소를 하게 되면 또 시간을 끌게 됩니다. 이번에 1심만 해도 26개월을 끌었던 이유가 네. 검찰이 계속 소송을 지연시켜서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소송을 끌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좀 검찰이 과거에 잘못된 게 있었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네. 앞으로 좀 개선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특활비와 관련해서 그 썼던 자료들은 저는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 굳이 항소를 하는 것이 과연 검찰 입장에서도 그게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 판결이 확정을 되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져서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세금도둑 잡아라에서 기대하시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검찰이 굉장히 특권의식이 강한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특수활동비 같은 예산이 다 공개되고 투명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이 그런 특권적인 권력기관이 아니라 보통의 어떤 행정기관, 그러니까 보통기관화하는 검찰을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검찰의 민주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뭐 줄줄 새는 국민의 혈세 세금을 막고 또 잃어버린 걸 찾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국회 특활비에 이어서 검찰 특활비 특수한 이 권력기관들의 어떤 보통 기관화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다음 그러면 검찰을 이은 다음 특권은 어디입니까? 검찰이 일단 좀 마무리 짓고 나서 네. 어쨌든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권력기관들 중에 좀 감시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은 계속 이렇게 좀 정보 공개 청구도 하고 소송도 하고 해가지고 투명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세금 그리고 국민 세금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